이장현이 가 있으라고 한 곳은 강화도였어요. 이장현은 길채가 안전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었던 거죠. 그런데 이어지는 예고편을 보면 강화도라고 해서 안전한 곳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길채는 일단 강화도에 들어가는 배를 타는 것까지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배에서 보름달을 보면서 이장현을 떠올리는 길채였습니다. 길채는 이장현이 남한산성에 가는 이유를 물어봤었잖아요. 연준이야 임금바락이라서 간다고 하지만 임금을 구하는 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던 이장현이 왜 연준을 따라서 남한산성에 간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던 길채였던 거죠. 이장현은 길채가 우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길채는 이장현이 자기를 보기 싫어서 가는 거냐며 발끈하고 말았어요. 이장현은 분명히 우는 게 보기 싫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의미 전달이 확실하게 안 된 상황인 거죠. 길채 같은 스타일한테는 너를 울리기 싫어서 그러는 거라고 명확하게 말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장현이 구구절절한 스타일도 아니잖아요. 무조건 임금을 찾아가겠다던 연준이를 저렇게 보내버리면 100% 죽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. 연준이 죽으면 길채가 너무 슬퍼할 거기 때문에 길채가 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연준을 지켜주러 따라가는 거다. 이런 구구절절한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. 길채는 우는 게 보기 싫은 거나 자기가 보기 싫은 거나 그게 그거라고 하면서 자기가 언제 울 줄 알고 보기 싫다는 거냐며 화를 냈는데요. 시야가 좁고 생각이 짧은 것마저도 사랑스러워 보이게 만드는 게 이장현이 반한 길채의 매력이었습니다. 이장현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던 것도 그런 모습이 사실은 이장현이 떠나는 것이 싫어서 그러는 거라는 사실을 눈치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. 길채가 그 이상으로 자기를 잡으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길채는 끝끝내 떠나겠다는 이장현이 싫었던 것 같아요. 이제 보니 그 섬이라는 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내빼기 쉬우라고 쓰는 말이었다고 하면서 자기 일에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해버렸는데요. 이장현이 길채를 버리고 무책임하게 떠나버린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. 이장현은 길채에게 강화도는 그나마 안전한 곳이니 거기에 꼭 가 있으라고 했는데 마음이 토라져버린 길채는 자기 일에는 신경 쓰지 말라면서 이장현이 자기한테 관심이 없지 않냐고 했는데요. 이장현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두면 너무나도 큰 오해가 생길 상황이었는데요. 이장현은 돌아서려는 길채를 붙잡고 달빛에 맹세를 했죠. 강화도에 가 있으면 반드시 길채를 만나러 가겠다고 했는데요. 그래서 길채가 보름달을 보고 이장현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. 강화도로 향하는 길채는 확신에 찬 모습이었는데요. 길채가 그렇게 확고하게 강화도에 가겠다고 했던 게 이장현의 맹세 때문이었습니다. 하지만 길채가 강화도에 들어가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이어지는 예고편을 보면 길채 일행이 강화도에 도착은 했지만 병사들이 백성들을 강화도에 들여보내주지 않고 막아서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랑캐 쪽에서 강화도에 배를 띄우라고 하는 명령까지 떨어졌습니다. 앞에서는 군인들이 막아서고 뒤에서는 오랑캐들이 쫓아오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하는 것 같은데요. 이장현은 칸이 조선에 온 것인지를 확인하러 잠입해 있어서 위기에 처한 길채를 구하러 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어쩌면 오랑캐들의 띄운 배에 이장현도 함께 타고 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. 과연 이장현은 또다시 길채를 구해낼 수 있을지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집니다. 여기까지 소심한 리뷰였고요.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구독해주시면 안 될까요?